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월요일 MBC 정오뉴스입니다. 정부가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노동개혁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월 지침을 발표한 지 1년 8개월 만입니다. 박철현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전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지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양대 지침이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과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 해고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또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노동자에게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에 반발해 노사정의에서 탈퇴했습니다. 이후 양대 지침 폐기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대화를 위한 선결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습니다. 고용부는 회의에서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돼 갈등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대 지침 적용 과정에서도 노사 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양대 지침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에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박철현입니다. 3년 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피살 사건은 청부 살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린 돈 5억 원을 못 갚게 된 40대가 우리 돈 750만 원에 채권자를 살인 청부한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전기영 기자입니다. 3년 전 필리핀의 유명 관광지 앙헬레스에서 한국인 관광객 64살 허모 씨가 피살됐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괴한 2명이 쏜 권총 6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40살 신모 씨를 붙잡아 살인 청부였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신 씨가 2012년 허 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탕진하자 청부 살인을 계획했다는 겁니다. 신 씨는 필리핀 국적의 A 씨에게 30만 페소, 우리 돈 750만 원을 주고 허 씨를 살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먼저 신 씨가 허 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하자 살인 청부를 받은 A 씨는 미리 고용한 또 다른 필리핀인 2명을 시켜 허 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허 씨 통역을 맡았던 운전기사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살인 청부 단서를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필리핀 당국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고 달아난 필리핀 현지 청부업자와 공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기영입니다. 미국의 재무장관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핵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여론조사에선 대북 선제 타격보단 북한이 먼저 공격하면 공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 ABC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은 핵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이라면서도 트럼프는 모든 옵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president has lots of alternatives that have been presented to him, and he'll make decisions at the time.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말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나온 문우신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 도발에 대한 강력한 군사 대응과 추가 제재 가능성을 동시에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문우신 장관은 트럼프가 대북 독자 제재 행정명령에 서명한 직후 앞으로 외국 금융기관들은 미국과 북한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세컨더리 보이콧 수준의 강력한 추가 대북 제재를 발표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가 미국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7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북핵 포기를 위한 대북 현금 지원과 교역 확대 등에는 반대 61%, 찬성 32%였고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 찬성은 23%인 반면 북한이 먼저 공격했을 때는 미국이 공격해야 한다가 67%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진입니다. 북미 간 벼랑 끝 대치가 격화되는 가운데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국 B-1B 폭격기가 북한 인근 동해 국제공역에서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모든 군사적 능력을 사용할 준비가 됐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우리 시간 그젯밤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B-1B 랜서가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서 발진한 F-15 전투기의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 국제공역까지 올라가 무력 시위를 펼쳤습니다. 미 국방부는 21세기 들어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북쪽으로 가장 멀리 간 비행이라며 사용 가능한 군사적 옵션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6차 실험을 전후해 B-1B가 2차례 출격했을 땐 군사분계선 인근까지였는데 동해상이긴 하지만 이를 넘어선 겁니다. 최종 북상 지점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동해 북방 한계선 북쪽에 한국 방공식별구역 외곽, 일본 방공식별구역까지 비행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또 미군이 그동안 B-1B의 한반도 출격을 발표하지 않거나 수시간이 지나서 알려주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인 공개로 북한의 어떤 위협도 대처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이 있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중에서도 가장 많은 폭탄을 실을 수 있고 유사시 괌에서 2시간이면 한반도 상공에 도착할 정도로 빠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B-1B 폭격기가 대북 선제 타격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언론은 미 국방부가 한국과 일본이 이번 작전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움직인 것이라며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전체 회의 소집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B-1B 폭격기 무력 시위와 관계없이 미리 예정됐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NSC를 통해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할 건 할 필요가 있다는 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열리게 된 것이라며 B-1B 폭격기 출격은 한미 간 충분히 협의가 됐고 문 대통령도 순방 기간 중 관련 보고를 실시간으로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 취임 후 열렸던 NSC 전체 회의는 을지훈련 기간 한 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북한의 도발이 있은 후 소집됐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 즉 미국으로의 입국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대상 국가 명단에 북한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선언문에 서명했으며 북한은 특히 미국 입국 전면 금지 적용을 받게 됐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입국 제한 또는 금지 대상국은 기존의 이란, 시리아를 포함해 무슬림 5개국과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건물에 불이 나 점포 7개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안양시 평촌동의 한 아울렛 의류 판매장에서는 천장 일부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류병수 기자입니다. 재래상가 지붕 위와 아래층에서도 시커먼 연기와 함께 불기둥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뿌립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나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죽 상점과 용접장 등 일대 점포 7곳이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상가 2층 중국 요리집에서 불이 나 상가 상인과 주민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인이 배달을 나간 사이 터진 등유 배관에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다리 위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앉아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한국전력의 고소작업 차량을 타고 올라가 해당 남성과 함께 내려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 경기도 양평군 양근대교에서 술에 취한 60대 김모 씨가 약 4m 높이의 다리 난간 위에 올라가 소동을 벌이다가 2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다리에 올라간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류 판매장 천장이 내려앉아 철골 구조물이 엿가락처럼 휜 채 삐져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녁 6시쯤 경기도 안양시 평천동에 있는 아울렛 4층 의류 판매장에서 천장이 목재 장식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은 겁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매장에 있던 이용객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끝난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현 총리의 4선 연임이 확실시됩니다. 극우 정당은 의회 입성이 유력해 독일과 유럽 정가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김현 특파원입니다. 독일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중도 우파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연합이 33% 안팎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메르켈 총리는 4선 연임을 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최장수 총리의 반열에 오르게 됐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10년 안에 경제적 번영의 토대를 만들겠다며 강력한 유럽 건설을 천명했습니다. Wir sind stärkste Kraft als CDU und CSU. Wir haben einen Auftrag, eine Regierung zu bilden, und gegen uns kann keine Regierung gebildet werden. 마르틴 슐츠 전 유럽의회 의장을 후보로 내세운 중도 좌파 사회민주당은 예상 득표율이 20에서 21%로 2차 대전 이후 최저 수준의 지지율을 보일 전망입니다. 반이슬람과 반유럽연합을 내건 극우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은 최대 13.5% 득표율로 연방의회 입성이 확실시됩니다. Wir haben es geschafft. Wir sind im Deutschen Bundestag und wir werden dieses Land verändern. 이에 따라 앞으로는 난민 정책과 EU 문제 등을 두고 독일의회 내부 양상이 대립과 견제 구도로 바뀔 수 있어서 독일과 유럽 정가에 파란이 예상됩니다. 안정적 리더십을 내세워 4연임에 성공한 메르켈 총리는 곧바로 대연정 구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4년 전 총선 때보다 9% 가까이 득표율이 떨어진 데다 극우 정당의 부상으로 난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증권 시황 전해드립니다. 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북한과 미국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데다 기관이 대규모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지난주보다 10.56포인트 하락한 2378.15포인트를, 코스닥 지수는 7.9포인트 하락한 641.05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북미 정상이 날카로운 설전을 벌이며 첨예하게 맞선 가운데 투자 심리가 약화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KB금융과 한국전력이 2% 넘게 내리고 있고 기업은행과 아무래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와 삼성물산은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업종별로는 대부분 밀리고 있고 전기가스, 증권업이 2%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는 내림세고 일본 증시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성증권이었습니다. 주말보다 나아졌지만 하늘이 뿌옇긴 마찬가지입니다. 안개와 미세먼지가 섞여서 공기가 약간 탁한데요. 대기가 정체된 탓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올랐습니다. 충북과 울산은 나쁨, 그 지역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야겠고요. 동풍이 강해지는 내일쯤 해소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후 내내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밀양 31도, 서울이 29도까지 오르겠는데요. 퇴근길은 다시 선선해지기 때문에 옷차림에 계속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지금 위성 영상 보시면 제주도 부근으로 구름이 보이고 있고 그 외 지역은 곳곳에 뿌연 연무만 끼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볕을 뜨거운 날씨 예상되고 밤 사이엔 안개가 다시 짙어지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광주 30도로 동해안을 제외하고는 서쪽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늦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모레 비가 내린 뒤에는 25도 아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꺾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MBC의 정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